야, 잘했어. 야, 반갑다. 드디어 장가 간다. 청첩장 나왔거든. 자, 하나씩 받고 꼭 와줘야 돼. 알았지? 예식장. 끝내주는 대로 잡았지. 잠깐만. 무슨 문자야? 아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아니, 새신랑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서울에 사는 20대 A씨가요, 올 봄에 결혼 날짜를 잡고 구로구의 한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그리고는요, 드레스 투어도 신청하고 스튜디오 사진 촬영 날까지 잡으면서 결혼식 준비에 한창 들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요, 갑자기 예약해둔 예식장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돼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결혼식이 코앞인데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A씨 부부는요, 바로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식장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결혼식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예식장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예비 부부는 50쌍이나 됐는데요. 그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결혼식 2주 앞두고 폐업했어요. 욕할 겨를도 없이 예식장 구하러 다니네요. 계약금 50만 원은 다 어디에 쓴 건가요? 한복비랑 본식 촬영비도 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식장 측은요, 예비 부부들에게 계약금은 순서대로 환불하고 인근 다른 웨딩홀의 예약을 잡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요, 인근 웨딩홀의 예약이 꽉 차 있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그쵸.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줄줄이 잡아뒀던 계획들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피해를 본 예비 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문제는요, 코로나의 여파로 지난해 수도권에서 폐업한 예식장이 18곳, 올해 들어서도 벌써 4곳이나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에서도? 지난 12월에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 K씨한테 당황스러운 문자가 한 통 도착했는데요.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졌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 라고 한 거예요. 한 임산부는요, 폐업을 통보받은 다음날 출산을 했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졌으니까 급하게 집으로 와줄 산후조리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대요. 야, 이런 일은요, 심지어 강남의 유명 치과에서도 일어났어요. 제주도에 사는 K씨는요, 평소에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료 잘하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다녔거든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치아 15개나 뽑고 수백만 원을 선납한 채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치과도요, 코로나 사태로 손해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잠적하듯 폐업한 거예요. 와, 치아를 다 뽑아놓고 이렇게 폐업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K씨는 급하게 다른 치과를 찾아갔는데요. 이전 치과의 진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새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대요. 게다가 추가 치료 비용은 무려 3,600만 원. K씨를 비롯해서요, 이 치과의 폐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무려 800명. 1인당 피해 금액은 9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달했대요. 결국 이 치과의 피해 환자들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건요, 형사소송만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은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돈을 받기라는 사실은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지만요,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고객들까지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가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이네요. 쪼로로롱 산새가 노래하는 숲속에, 다들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사랑받았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동요. 자, 지난 12월에요, 이 동요의 작사가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려요.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자신에게 논술 수업을 받던 11살 여학생을 무려 27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데요. 자, 그런데 이 A씨, 알고 보니까요, 출간한 책만 무려 50여 권에 달하는 유명 어린이 동화 작가란 거예요. 야, 동요 작곡에 동화까지.
1993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한 A씨, 주로 초등학생용 동화책을 썼는데요. 책 판매 페이지에는요, 자녀가 책을 너무 좋아한다는 학부모들의 리뷰가 줄을 이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하대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유난히 핫한 판타지 동화가 있어요. 10대들의 사랑을 담은 일명 틴 로맨스 장르인데요. 자, 그런데 그 동화 내용을 살펴보니까 13살 여학생이 25살 학원 강사를 짝사랑하고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같은 나이가 되게 해달라 소원까지 빌어요. 또 다른 책은요, 한 남고생이 피부가 배국같이 하얘서 일명 밀크걸이라 불리는 여고생을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밀크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미래에서 온 36살 여성이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책처럼 미성년자가 성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같은 판타지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던 2017년 7월부터 재판을 받았던 지난 12월까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무려 24권의 아동 도서를 발간했어요. 심지어 출판사는 A씨가 기소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분이 설마 그랬을까? 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책을 계속해서 출간했대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어요. A씨가 초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도서를 발간한 적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수칙을 담고 있는 이 책, 가이자 중엔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니, 본인이 써놓고? 1심 재판부는 11살 아동을 향한 A씨의 추행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A씨에게 2년 6월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서 스킨십 한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한 상황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에선 현재 판매되고 있는 A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고요. 공공도서관에선 열람과 대여를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필독 권장 도서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A씨는 한 책의 머리말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은 도덕적 문제가 많이 따른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도덕적 문제로 훨훨 날아야 할 아이들의 동심이 추락한 건 아닐까 싶네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들만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쏙쏙 이해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실속 있고 알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1타 뉴스의 1타 강사 김나연이었습니다.